헌법재판소 2005원 바19 결정은 형법 제349조 제1항, 즉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알박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결정이다. 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개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였다. 상대방 회사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였고, 사업 승인 기한까지 촉박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형법 제349조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궁박한 상태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간의 계약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완전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흔히 사용되는 규범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나 이익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한 수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절박성, 협상 과정, 다른 선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인도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상대방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정형도 비교적 경미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적 비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법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계약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그 영역에 형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형사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불공정이나 폭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법이나 행정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를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것은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또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형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법의학적 쟁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체 감정이나 사망 원인 분석과는 다르지만 확장된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심리적 압박 상태, 의사결정 능력,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거래 과정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 협상 과정에서의 녹취, 이메일, 메시지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시장 가격 데이터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특히 실제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 사건이 아니라 형사법이 어디까지 경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상적인 구성 요건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명확성 부족과 형벌, 개입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